고구려 제7대 차대왕, 권력의 그림자. 서기 146년 12월 고구려 왕궁에는 이례적인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새로운 왕의 이름은 수성. 나이는 76. 그는 태조대왕의 동생이었다. 용맹하고 위엄은 있었으나 인자함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태조대왕으로부터 양의를 받았다지만 그것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난 선택이었을까? 수성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서기 121년 그는 유주자사 풍환의 침략을 격파하며 최고 군사지휘권자에 올랐다. 그때부터였다.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123년부터 좌보, 우보와 함께 국정 전반을 관장했다. 132년 드디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관나부의 미우, 환나부의 어지류, 비류나부의 양신. 수성은 이들 측근들과 함께 왕위 찬탈을 도모했다. 15년의 긴 준비 끝에 마침내 146년 태조대왕은 동생에게 왕위를 넘겼다. 76의 나이로 왕이 된 수성. 사람들은 그를 차대왕이라 불렀다. 태조왕을 이은 다음 왕, 혹은 둘째 왕이라는 뜻이었다. 즉위 후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신속했다. 147년 2월 관나부의 미우를 좌보로 삼았다. 그러나 3월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다. 우보 고복장. 태조대왕의 충신이자 차대왕의 찬탈을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고복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애통하고도 원통하도다. 내가 그 당시 선왕에 가까운 신하로서 어찌 반란을 일으키려는 무리를 보고도 잠자코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한스럽게도 선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셔서 이 지경에 이르렀도다. 그의 절규는 계속되었다. 지금 임금은 이제 막 왕위에 올라 마땅히 정치와 교화를 새롭게 하여 백성에게 보여야 할 것이거늘 의롭지 않게도 한 사람의 충신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무도한 이때에 사는 것은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 칼날이 번쩍였다. 충신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원근의 백성들이 이를 듣고 분하고 애석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7월 좌보 목도루가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 누가 봐도 강제 퇴진이었다. 그 자리에 환나부의 어지류가 앉았다. 관등도 우태에서 대주부로 승격되었다. 10월 비류나부의 양신이 중회대부에 임명되었다. 역시 조이에서 우태로 승격이었다. 모두 왕의 옛 친구들이었다. 함께 왕위 찬탈을 도모했던 동지들이었다. 권력의 핵심부는 이제 완전히 차대왕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가장 잔혹한 숙청은 아직 남아있었다. 148년 4월 차대왕은 사람을 보내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근을 죽였다.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자를 제거한 것이다. 막근의 동생 막덕은 공포에 떨었다. 화가 자신에게도 미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태조대왕의 두 아들이 모두 사라졌다. 차대왕의 권력은 이제 도전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같은 해 7월 차대왕은 평유의 들판에서 사냥을 나갔다. 그때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왕을 따라오며 울었다. 차대왕이 활을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왕이 무당을 불렀다. 무당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했다. 여우라는 것은 요사스런 짐승으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물며 그 색이 흰이 더욱 괴이합니다. 차대왕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당은 말을 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말을 타일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사스럽고 괴이한 것을 보여주어 인간 세상의 군주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임금께서 만약 덕을 닦는다면 활을 바꾸어 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대왕이 차갑게 말했다. 흉하면 흉하고 길하면 길한 것이지 내가 이미 요사스럽다고 하였다가 또 복이 된다고 하니 어찌 그렇게 기만하느냐? 무당이 처형당했다. 진실을 말한 죄로. 149년 5월 5개의 별이 동쪽 하늘에 모였다. 동방의 목성, 서방의 금성, 남방의 화성, 북방의 수성, 중앙의 토성, 오성 취동. 이것은 중대한 천문현상이었다. 보통은 큰 변화의 징조로 여겨졌다. 일자가 왕 앞에 섰다. 왕의 화를 두려워한 그는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임금님의 덕이고 나라의 복입니다. 차대왕은 기뻐했다. 진실은 묻혔다. 세월이 흘렀다. 차대왕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다. 백성들은 견디기 어려웠다. 165년 3월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이 119.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별궁에 유폐된 지 19년 만이었다. 비극적인 최후였다. 그해 10월
연나부의 조의 명림답부가 움직였다. 관등은 낮았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백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명림답부의 칼이 번쩍였다. 차대왕이 쓰러졌다. 76의 나이로 즉위하여 20년을 재위한 왕. 권력을 위해 형제를, 조카들을, 충신을 죽인 왕.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죽인 왕. 그렇게 차대왕 수성의 삶이 끝났다. 역사는 그를 차대왕이라 기록했다. 태조왕의 다음 왕 혹은 둘째 왕. 정통성 없는 왕이 찬탈자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다. 역사적 평가. 차대왕은 고구려 제7대 왕으로 146년부터 165년까지 재위했다. 그의 치세는 고구려 초기 왕위 계승의 복잡성과 나부체제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121년 유주자사 풍환의 침략을 격파하여 최고 군사지휘권자가 되었고 132년부터 관나 부안나부 비류나부 출신 측근들과 연계하여 왕위를 찬탈했다. 한국 산능력 검정 시험의 주요 내용으로 계루부 왕실과 오부 체제의 정치적 연합 양상, 형제 상속제의 실제 모습, 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즉위 후 태조왕의 아들들과 충신을 숙청하고 측근만을 중용하는 폭정을 일삼았다. 천재지변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65년 연나부의 명림답부에게 시해당했다. 그의 비극적 최후는 덕치를 저버린 권력자의 말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삼국사기는 송나라 성공의 선의를 예로 들며 정도를 지킴을 크게 여긴다는 춘추의 대의명분으로 적자계승 원칙을 어긴 태조왕과 차대왕을 비판했다.